여러분, 지금 지갑에 들어있는 그 돈, 10년 뒤에도 의미가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답을 내놨습니다. 화폐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았습니다. 2028년에서 2029년 사이 테슬라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가 양산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붕괴의 트리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흘려들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변에서 그 신호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력서를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입 채용 공고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22세에서 25세 신입 개발자 채용이 2022년 대비 20%나 폭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코드의 30%를 AI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로봇이 공장에서 몸쓰는 일만 대체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는 세무사, 변호사, 심지어 판사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유명 로펌의 막내 변호사들이 며칠 밤낮을 새워 찾던 해외 판례를 AI는 프롬프트 한 줄로 요약하고 번역해냅니다. 월 3만원짜리 구독료로 연봉 5천만원 받는 직원 5명 몫의 일을 해내는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쓸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 판사라는 직업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연과 지연 혈연에 흔들리고 전관예우에 굴복하는 인간 판사 대신 수천만 건의 판례를 완벽히 기억하고 일관된 판결을 내리는 AI 판사가 오히려 더 공정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은 이제 의사가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단계를 넘어 스스로 혈관을 피해 절개를 조절하는 자율주행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봇은 피로를 느끼지 않고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0.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옵티머스의 양산 목표가는 2만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입니다. 이 로봇 한 대가 168시간,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합니다. 사람 3명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아마존은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미국 내 일자리 50만 개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16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4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창고에는 벌써 100만 대가 넘는 로봇이 투입돼 있고 이족보행 로봇의 시간당 운영 비용은 단돈 $3입니다. 사람 노동자는 시간당 18달러에서 22달러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엔트로픽 CEO는 5년 안에 화이트칼라 신입 직종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지정학적인 전쟁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첨단 반도체의 시대입니다. 엔비디아의 최고급 GPU 칩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기업과 국가의 명운을 가릅니다. 수조 원을 들고도 칩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전력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AI 모델 학습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문을 닫았던 원전까지 재가동하고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원전 산업에 AI가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셈입니다.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보조금과 속도전으로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훨씬 싼 AI 모델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들이 밤낮 없이 물건을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비용이 전기료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물가가 수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은 어차피 더 싸질 걸 아니까 구매를 미룹니다. 소비가 멈추면 시장은 얼어붙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약 38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원에 가까운 국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로봇과 AI가 만들어내는 디플레이션과 GDP 상승을 통해 부채 비율을 급격히 줄이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종이화폐는 힘을 잃습니다.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달러 대신 실질적인 물리적 자원이 투입돼야 만들어지는 에너지와 데이터가 새로운 기축 통화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지능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머스크는 2026년경 모든 영역에서
인간처럼 사고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가 완성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전 지구인 80억 명의 지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수만 배의 똑똑한 초지능이 탄생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 정도의 초지능을 가동하려면 무한한 전력과 어마어마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자신의 AI 회사와 우주기업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 궤도에 22만 개의 GPU를 탑재한 슈퍼컴퓨터를 띄우겠다는 구상까지 내놓았습니다. 우주는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와 절대 영도에 가까운 완벽한 천연 냉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나온 대안이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 UBI입니다. 정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머스크는 이 UBI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1,500조 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걸었습니다. 로보세라는 개념도 함께 등장합니다. 하루 매출 300만원짜리 빵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로 200만원이 나갑니다. 로봇을 도입하고 로봇의 50%를 내더라도 사장 손에는 145만원이 남습니다. 기존보다 45%나 더 많은 수익입니다. 기업도 정부도 이 구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운 세상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노동이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서서히 잃어갈 수 있습니다. AI가 내놓는 답이 항상 완벽하다면 인간은 결국 거대한 시스템이 던져주는 대로 살아가는 애완인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머스크는 심지어 인류 자체가 위대한 초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해 우주가 잠깐 쓰고 버리는 부트로더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까지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처절한 생존책이 바로 뇌에 칩을 심는 뉴럴링크입니다. 초당 수천억 번 연산하는 AI와 소통하려면 생각하는 즉시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 혁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 모든 변화를 이해하면서도 막상 자산을 옮기거나 새로운 걸 배우는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익숙한 통장, 익숙한 직장, 익숙한 방식에 머무르려는 관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익숙함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도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엑스머니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연 이자율 6%, 전 세계 어디서든 3% 캐시백이 되는 비자 메탈 카드, 그리고 3억 6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까지 제공합니다. 미국 평균 수시입 출금 통장 이자율이 0.4%인 걸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싼 지점 임대료, 수많은 직원 인건비,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반면 엑스머니는 매달 6억 명이 방문하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지점도 없고 업무는 AI가 자동화합니다. 기존 은행들이 뼈 시린 빙하기를 맞을 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엑스머니에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이끌며 소비자 금융 보호국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직후 이 서비스가 나왔다는 점이 논란이 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는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접근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치고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의 변덕에 전 재산을 맡겨야 한다는 오너 리스크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천재들의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 한때는 구글의 AI 독점을 막기 위해 손잡았던 동지였습니다. 인류를 위한 오픈소스 AI를 만들자며 오픈AI를 함께 세웠습니다. 하지만 자금난 속에서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막대한 투자를 받아 영리회사로 변모했고 머스크는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돈으로 키운 비영리 재단이 이제 와서 영리로 둔갑해 돈 잔치를 벌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과거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다 실패한 데 대한 질투심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머스크의 AI 그룹이 오픈AI 모델을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며 기술 탈취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수천조 원 규모의 IPO 판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첫째, 현금과 잘 분산된 자산을 확보해서 과도기를 버틸 체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특정 기업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AI, 반도체, 에너지 관련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에게는 지식 암기가 아니라
AI를 도구로 써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AI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 즉 신뢰와 관계가 작동하는 현장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은 이 변화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AI 칩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의 90% 이상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처럼 약속된 일정 안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은 AI 감정 학습을 위한 최고급 데이터로 전 세계에서 싹쓸이되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0.68이라는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세계 1위의 로봇 밀도를 지닌 한국이 오히려 포스트 휴먼 경제의 완벽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분석까지 나옵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이 시대가 사실은 한국에게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계가 노동을 삼키고 국가가 배당을 주고 인간의 가치가 시험대에 오르는 롤러코스터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문제가 존재하는 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자리는 반드시 남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인지 아니면 AI에게 당하는 쪽인지 말입니다. 이 흐름에 올라탈지 그냥 지켜만 볼지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